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대업 비디오인데요. 어,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그 명장의 뭐 거장이라고 하나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개봉 전 예매율이 1위였는데 뭐 개봉을 했죠, 이미. 그 시사회 없이 개봉을 했고 이게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7년 제작 기간이 7년이고 뭐 유명한 분이 이제 성우로 목소리 출연하고 OST도 이제 거장이 했고 예매율도 좋았는데 문제는 골든 에그지스라고 해서 CGV에서 실관람평이 67%, 67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관람객을 위해 만든 영화가 아니고 감독을 위해 만든 영화 같다. 또 이게 한국에서 개봉할 때 사실 예민하죠, 이런 거. 전범국가 일본을 피해자인 것처럼 미화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스토리상 근친상간을 연상케 한다. 이런 거는 사실 타국 가면은 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특히 서양 쪽이면. 근데 한국에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근데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광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망을 금치 못했다. 스토리가 난해함을 넘어서 무책임하다. 뭘 본지 모르겠다.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연출 스토리 등 아무 관심도 없고 아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영화. 기대를 아예 안 하고 가야 볼 수 있는 영화. 이거는 약간은 이제 몰라 한국에서 이게 이제 이것도 안 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대충 감이 왔거든요. 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흥행 실패할 가능성이 좀 크겠다 이런 느낌이 왔고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 또 신저가를 또 찍었습니다. 그 카카오를 왜 언급을 하냐면 카카오가 또 카카오 엔터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카카오 엔터는 대원 미디어의 자회사, 대원 CI, 그리고 또 학사문화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분 취득한 것도 벌써 5년이나 됐고,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요. 좋을 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범수 의장이 뭐 구속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이게 이제 시세 조정 때문에 그렇죠. SM 엔터. 그래서 카뱅의 지분도 매각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엔터 IPO에 악영향을 끼치고 카카오엔터가 IPO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조금이라도 좋겠죠. 근데 못하면 모멘텀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무려 이제 78% 하락. 반기까지 매출은 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더 떨어진 느낌도 있는데 그 자회사 쪼개기 상장까지 감안하면 괘씸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외국인은 또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대형 미디어 얘기를 돌아오면 이제 영어로 아머드 사우루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방탄 사우루스 뭐 이렇게 이제 갑옷을 입은 사우루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북미의 리메이크를 한다는 거예요. 24년 하반기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 이제 안타보다는 이게 이제 성공하면 홈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IP를 한국에 이제 유통을 해주는 유통사에서 IP를 보유하는
회사로 변곡점이 되는 거죠.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대원미디어 꿈이 자체 IP 확보다.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한국 하청업체.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나 닌텐도와 같은 일본 콘텐츠 기업의 한국 유통을 맡으면서 매출이 이제 굉장히 꾸준히 늘었었죠. 근데 진짜는 오리지널 IP를 보유해야 되는 거고, 1분기에 슬램덩크 단행본이 100만 부 넘게 팔려도 추세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600원 찍었다 또 꺾인 거죠. 이게 중요하죠. 꺾이는 거. 저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통사의 한계다. 그래서 자체 IP인 아머드 사우루스 성공은 대원미디어 명운을 바꿀 수 있다. 주가가 또 한 차례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을 제가 예를 든 건 뭐냐면 한국 제약사들이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그냥 외국 거 들여와서 파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오리지널을 개발하면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모해 가는 거죠. 회사가 그래도 물론 미국 제약사에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유한양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오리지널을 보유해야지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는 오리지널 IPO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북미 파트너사가 MJ 엔터라는 곳이고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실패했다. 근데 미국에는 MJ 엔터와 동행을 하고 있다. 동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21년 가을인가 PV 공개 당시에 기대감으로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했다. 상반기가 사실 최고점인데 하반기도 비슷했고요. 21년 하반기가. 근데 본 영상이 공개된 후에 급락했다. 그러니까 대원미디어 아이디어가 좋았지만 제작 역량 이거를 이제 비주얼로 만드는 게 이 컨텐츠를 구현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MJ 엔터가 한테 이제 많은 걸 의존을 하는 거고 여아용 완구 회사인데 2010년대 중반부터 히트작이 LOL 서프라이즈 이게 이제 18년과 19년에 완구 매출 판매로만 40억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가 넘은 거죠. 그래서 후속 IP가 MJ 엔터도 필요한데 그 남아향 남자 애기들용 IP를 이제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흥행을 하게 되면 IP 하나 흥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미션 임파서블도 IP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 흥행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 점포에서 굿즈를 판매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글로벌 유통망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엄청나겠죠.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게임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완구도 있고 먹는 거에도 상표를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MJ 엔터가 뭐냐면 마이크로 게임스 아메리카 엔터테인먼트의 약자고 그래서 MJ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애기들 이제 어린이들 장난감과 엔터테인먼트 프로덕 이거 79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제품이 히트작이 있었고 근데 이제 프라이빗이에요. 퍼블릭이 아니라 비상장이라는 거죠. 그 2020년에 매출이 한 12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꽤 큰 기업이죠. 오너가 이제 아이삭 레리언이라고 레리언 패밀리가 이제 100% 갖고 있고 직원이 1100명 그 자회사가 이제 이렇게 있고 MJ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란계 미국인이고 54년생 70살 정도 됐죠.
그래서 뭐 실체는 확실한 회사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에서 대형미디어가 압도적인데 와이랩이 물론 시총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형미디어 같은 경우에 앞서 있는데 DNC 비디오의 시총이 그때 21년 3월 4월에 아마 역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5천억이 넘었었으니까 아마 역전을 처음으로 했다가 또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본업은 마진 2.6%짜리에 박하고 이제 자회사로 많이 32억인데 129억이니까 거의 뭐 100억이 자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크죠. 근데 또 자회사의 지분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129억을 그대로 쳐줄 수는 없는 거죠. 이 저평가처럼 보이는 거에 이런 원인도 있고요. 연결 자회사가 100%가 아닌 게 원인이 한 가지 있고, 더 큰 건 뭐냐? DNC 비디오는 오리지널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데도 DNC 비디오가 그 차이가 있고, 이 킬러 IP로 그럼 오리지널 IP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 게임과 애니로 이제 확장을 하나 봐요. DNC 비디오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공존의 히트작이.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강세인 거다. 그건 대형 미디어도 내년에 분명히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와이랩은 이제 시총이 꽤 나가는 이유가 이제 네이버 웹툰과 CJ ENM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실적 모멘텀 자체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이 그대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 흥행 시에는 이제 서적 판매량이 증가하는 건데 뭐 이제 실패한 것 같고, 근데 뭐 자회사 대원 CI나 스토리작에서 웹툰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뭐 조금이라도 히트 치면, 지금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더 하방보다는 상방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이제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 거고, 뭐 그 내년 또 봄에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 이게 이제 닌텐도 시리즈인데 그게 나오고요. 네이버 웹툰 나스닥 IPO가 있다. 그 성장 스토리와 실적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저점 때 3,600원이었다가 그때 막 예전에는 6,000원에서 좀 10,000원 넘으면 그때가 고점이었고, 뭐 12,000원, 13,000원 갔다가 또 꺾였다가 막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저점도 높아졌죠. 저 지금 11,000원 정도가 저점이니까. 그래서 21년 4월에 역사적 고점 55,700원을 형성을 했었다. 그 올해 고점은 18,600원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비교하고 무조건 저평가다 이건 아니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오늘 4시 39분 현재 4.8%다. 뭐 5% 찍었다 밀렸죠.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주가를 좀 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지점이니까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이래서 이제 상당히 할인이 주가가 이제 뭐 디스카운트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50% 먹는다고 한 게 뭐 세상에 무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이고, 이게 모멘텀이 또 있어요. 실적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